처음이에요. 이렇게 오피스텔에 스톤 욕조가 되어 있기는. 그렇죠. 네. 예. 아, 근데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 다음에 그렇게 수익률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현주입니다. 네, 오늘은 그 고급주택 전문 은현주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그 강남 원주역 인근에 이제 분양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PM 플러스 크리아체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둘 다 홍보관도 다녀오고 현장을 봤는데 최근에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상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피로도도 누적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참신한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그 잘된 분양 사업지를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품들이 계속 많았던 것 같고,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그 청담동이 사실 제일 최적화된 입지인 것 같은데, 이게 청담동의 입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외에 뭐 다른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상품을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청담동은 아니지만 청담동 이외의 다른 지역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입지를 상쇄할 만큼의 뭔가 다른 메리트, 뭐 내부 평면이라든지 뭐 다른 자재나 이런 것들로 수요자들을 잘 빨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나중에 임대를 주든 아니면 실수요자가 입주를 하든 그 영앤리치 뭐 이런 분들의 수요가 많아야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에 중점을 맞춰서 오늘 PM 플러스 크리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홍보관 다녀오셨을 때 네. 어떠셨나요, 느낌이?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 하면 네. 기존에 지금 이런 새로 이렇게 있는 오피스텔 말고 그 정도는 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많았는데, 진짜 요즘에는 진짜 찐 하이엔드잖아요. 네. 가격적인 면에서나 그렇고. 점점 더.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내부 자체도 제가 기존에 다녔던 정말 몇십억짜리 이런 빌라에서나 쓸 수 있는 이런 마감재, 그 다음에 주방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태양 대표님이 예를 잘 드신 것 같아요. 피로감이 어느 정도 누적돼 있다는 게, 이게 본인 저 스스로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 이 분양 홍보관을 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 주방 가구 너무 신선하고 이 오피스텔에 이런 걸 적용을 해 했는데, 이제는 다 이제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을 때는 기존에 없던 거에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PM 플러스 크리아체가 그 청담동에 있는 PM 플러스라는 그 대형 고급 오피스텔의 2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기획을 할 때 많이 그거를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여기가 청담동은 아니지만 역삼동 그 언주역 인근에 들어오는 거지만, 그런 다른 기획적으로 메리트가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한 것 같고, 기획이 잘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런 뻔한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에 대비해서 그래도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획이 잘 된 상품인 것 같아서 약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 모든, 그러니까 일군 건설사들도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미 분양이 되고 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완이 되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는, 저는 그런 기분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강남 PM 플러스 크리아체가 어떤 분양 사업지인지 대략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 그 위치가 역삼동 651-2번지에 들어오는 오피스텔 분양 사업지고요. 대지 면적이 337평 정도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랑 오피스텔 24실이 들어오는 총 지상 18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강남 PM 플러스 크리아체가 다른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100% 자주식 주차 방식이고, 그 주차장 출입구도 그 뒤에 이면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획을 잘 했다는 느낌인 것 같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에 걸맞는 주차 방식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일반적으로 한 대지 면적 200평에서 250평 정도의
한 100실 정도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자주식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대지 면적 200평인데 거기에 100실에 맞는 자주식 주차를 100%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을 다 합쳐도 53세대 정도 되고 53세대이고 대지 면적이 한 350평이 조금 안 되는 이 정도 면적이 되다 보니까 자주식 주차가 100% 가능하다.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수요자인 그 영앤리치 이런 분들한테 어필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죠. 플러스 연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뭐 내부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메리트 있게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볼 테지만 네네. 이런 주차 관련된 내용들이 그죠. 사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뭔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소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온 것 같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지 면적이 큰 것도 큰 거지만 그 세대 수를 확 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자주주차가 가능하게 만들고 그 호실 대비 그러니까 호실당 대지 면적의 비율을 좀 높여서 이제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한 명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하이엔드 오피스텔보다 우리가 좀 더 비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명분이 우리는 호실당 대지 면적이 더 높다. 이 강남 비싼 땅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 주체 측에서도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일리가 확실히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부에 있는 자재를 뭐 고급 자재로 썼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호실당 대지 면적이 거의 뭐 1.5배에서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남 페인플러스 크리아체의 그 홈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구로 그 눈에 띄는 그 문구가 있는데 셀럽들을 위한 하이엔드 커스텀 하우스라는 그 메인 테마를 갖고 있는 그 분양 사업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커스텀 하우스라고 왜 강조를 하는 걸까요? 갔다 오셨으니까 홍보관에 이게 이제 차별화된 부분 커스텀 이제 네. 내 마음대로 네. 네,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어필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 주체에서 그렇게 네. 한 건데 전 충분히 이게 진짜 어필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이미 고급스러운 마감재는 어디서나 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거기서 또 내가 내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예,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톤이라든지 우리 그동안 다니면 뭐 블랙톤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뭐 그레이 톤을 원하면은 그레이 톤, 뭐 블랙 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정하고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에테르노 청담 있잖아요. 최근에 아이유가 네. 이제 분양받아서 거기도, 화제가 네. 됐던. 이제 그런 그 에테르노 청담도 이제 거의 커스텀 하우스 방식으로 이제 수분양자들이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고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 고민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사업 주체 측에서도 이 고급 상품으로 가면 갈수록 니즈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향도 너무 다양하고 이래서 아무리 사업 주체 측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고급화해가지고 만들어도 이 소비자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커스텀 하우스라는 개념을 도입시켜서 뭐 주방 가구든 아니면 내부 자재든 이런 것들을 골라서 내 입맛에 맞게 맞아요. 그 우리 고를 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도 30일까지의 맛을 권하는데 그렇죠. 당연하지. 딱 내가 살 집인데 이거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업 주체 측의 고민의 흔적인 것 같다.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에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젊은 부자들일수록 아마 그런 취향이 진짜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담동에 있는 그 한때 최순실 오피스텔로 유명했던 그 PM플러스의 오랜만에 2차인데 PM플러스의 2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주는 사실 임팩트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한 피로감 쌓여있는 상태에서 PM플러스 2차가 나온다. 이러니까 뭔가 이 수요자분들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PM플러스가 어떤 오피스텔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강남 PM플러스 크리아체는 2007년 준공된 이후에 10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인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고 네. 이게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최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했던 그런 오피스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담동에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은 청담 PM플러스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크리아체는 PM플러스는 성스러운 천국이라는 뜻으로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상위 1%의 정재계 인사, 연예인, 셀럽 등이 PM플러스를 소유하며 그들의 안식처로 삼아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PM플러스 그 1차 네. 케이스를 봐도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정재계 인사 그게 그 최순실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네, 또 나쁜 손실님.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
부유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이게 메인 하우스로 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물론 대형 면적이고 비싸지만 막 세컨 하우스나 그 뭐 사교 모임하는 장소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PM 플러스나 뭐 강남역에 있는 그 부티크 모나크 같은 오피스텔 같은 거 봐도 뭐 사무실 용도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들도 나중에 그런 용도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집처럼 나왔지만 네. 이게 메인 집으로 쓴다기보다 뭐 세컨 하우스나 뭐 이렇게 모임하는 장소. 음악 듣고 와인 마시고 막 이런 아니면 작업실 뭐 작업실 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쓸 것 같다. 그래서 청담 PM 플러스는 전용 면적 88제곱미터부터 316제곱미터까지 대형 면적으로 이루어진 하이엔드 그랜드 하우스인 반면에 강남 PM 플러스 크리아츠는 컴팩트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라이프를 누리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태어난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의 하이엔드 부티크 하우스라고 합니다. 찐 이게 하이엔드 지금 부티크. 설명이 좀 장황하게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리를 해보자면 그 PM 플러스 1차는 그러니까 대형 면적이 막 50평, 60평 막 이런 대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의 그 소형 오피스텔 버전이 강남 PM 플러스 크리아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여기 커스텀 앤 유닛 플랜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보면서 그 강남 PM 플러스 크리아츠 평면에 대해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강남 PM 플러스 크리아츠의 그 평면인데 한눈에 보이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눈에 네. 보이시지 않나요? 입구에 보면 입구랑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지금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네. 출입구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게 뭐 미관상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기능적인 네. 그러니까 역할이 일단은 있을 것 하이엔드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좀 이게 신선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네. 없던 그 생각보다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무거운 골프 가방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홍보 자료에 보면은 뭐 저희 뭐 PM 플러스 크리아츠의 그 분들은 입주자분들은 모두 다 골프를 선호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카트에 이런 무거운 골프백 같은 거를 들고 들어왔을 경우 보통은 우리가 현관문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카트를 끌고 들어올 수 없는데 여기선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제 손이 보일지 모르지만 네, 여기 이쪽에, 네. 거기에 이제 턱이 없는 거죠. 커트가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보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라운드 형식으로 이 변에서는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열 수 있고 이쪽에는 뭐 편의성과 뭐 동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근데 대표님 말대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호불호 갈리는 거랑 별개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네, 뭔가 신선함을 주는 거에는 진짜 크게 한몫 산 것 같다. 이제 그죠. 홍보관 가서 유닛에 들어가자마자 스타버즈 입장하는 임팩트가 있어요. 확실히 있었어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 목적에서 이제 PM 플러스라는 브랜드도 네네. 있으니까 뭔가 다른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 좀 달라야 되는데 이런 목적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목적에서는 좀 성공한 것 같다. 임팩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평면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보자면 이 특이한 출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주방에 바로 오른쪽에 이제 주방이 아일랜드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주방에 있는 것들도 다 커스텀 방식으로 네, 커스터마이즈 자재나 이런 가능한 것들을 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가구는 불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하도 제가 고급 빌라나 고급 아파트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불탑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쓰면 쓸수록 이제 저희 고객분하고도 소통을 해보면은 쓰면 쓸수록 가치를 바라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없는 유일한. 확실한 자타 공유. 네, 그래서 이게 다들 분양 홍보관에서 막 불탑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마 써보신 분들은 불탑이면은 네. 또 주방을 지나서 거실로 가게 되면 거실에 좀 중점을 맞춰서 그 뷰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형태가 되어 있고 창이 와이드 창이어서 네.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그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런 요즘에 지은 것들은 층고가 높잖아요. 그다음에 창이 다 넓은 와이드 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개방감이라는 달라요. 게 달라요. 아마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서 네. 이제 막 요즘에 짓는 이런 오피스텔 가면은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창 같은 것들 자체가 집에서 느껴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촬영 전에 이야기할 때도 네네.
그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거 이게 보던 사람들은 아파트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 내부가 가면 예쁘긴 해요. 솔직히 네. 유닛을 보면 너무 예쁜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사는 게 맞나? 아니면 아파트 강남에 똘똘한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맞냐? 이 돈으로 이거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세요. 근데 이거 부분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있다는 건 있지만 아직은 결과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제대로 나온 결과는 없어요. 예측은 하지 뭐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은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을 모시고 제가 강남 아파트 지금 새로 지은 신축 많잖아요. 가면은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지금 신축이라서 이제 입주하고 다 새 건데 그동안 또 봐왔던 게 이제 눈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지금 아파트는 뭐 변할 수가 없어요. 높아봤자 2.4m? 또 답답한 거지. 되게 답답한데요? 근데 괜찮을까? 이거 이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평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게 다른 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랑 다른 게 여기 침실이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드레스룸 공간을 따로 안 빼고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옷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드레스룸을 따로 안 만듦으로써 이 거실이랑 침실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업 주체 측에서도 기획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소비자들은 영앤리치고 막 이러니까 드레스룸 하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걸 좋아할까. 근데 그러면 당연히 거실이랑 침실이 좁아지고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드레스룸을 안 만드는 거를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나중에 이걸 메인 집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사무실이나 세컨하우스나 사교 모임, 뭐 와인 먹고 음악 듣고 막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드레스룸이 하나 크게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 작은 공간에 알차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남은 공간을 크게 쓰는 게 더 수요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수납비행 그렇게 막 그렇다고 또 너무 좁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한번 가보면은 생각보다 큰데 이제 맞아요. 뭐 엄청 연예인들이 막 수납할 정도로 거의 집 한 칸의 크기 뭐 이건 아니지만 충분히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그 정도. 근데 편리성은 굉장히 있고 요즘에는 알차게 잘 돼요. 이게 좀 부족했다 싶으면 또 보완해서. 그래서 내부를 보면 뭐 바닥재 같은 것도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근데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만약 블랙톤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블랙톤을 했을 때 그 느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실제로 내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뭐 어떤 분들은 그레이톤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냥 그레이톤 정했어. 근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별로인 거지. 그 전에 이제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로 가상으로 이제 해봐서 그레이톤을 했을 땐 어떤 분위기인지 뭐 이런 것도 그 직접 방문하셨을 때 고객분들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 자기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PM 플러스 크리아체는 그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그 고층부에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펜트하우스는 아예 평면 구조도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주방 가구나 뭐 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커스텀이 물론 가능하지만 구조를 아예 바꿀 수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여기 펜트하우스는 아예 구조에 대해서도 커스텀이 가능하다. 그 펜트만에 준 특권, 펜트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도 그 부분도 뭔가 펜트하우스에 대한 이런 특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래야지 이름이 펜트가 걸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크리아체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뭐 아예 처음인 건 아닌데 그 이 PM 플러스 크리아체 건물 옥상에 수영장이 들어가는 게 이게 또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 언주역 인근 여기 PM 플러스 크리아체가 들어가는 이 입지가 뭐 어떻게 주거 지역이라거나 완전 주거 지역 느낌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상업 지역이고 막 오피스 빌딩 있고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 곳에 이렇게 옥상에서 수영장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선베드도 있고. 이런 게 어떨까요? 그 핫플레이스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표님 말한 대로 이제 이게 거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겠지만 이 분명히 이제 이런 데서도 이 본인들 이 VIP들만의 인맥이 형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핫플일 것 같아요. 여기 PM 플러스 크리아체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사용을 꽤 할 것 같다. 그죠. 왜냐면 특히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에 진짜 밖에 못 나가니까
귀찮지. 네. 가려고 그렇죠. 뭐 차 끌고 막 다 준비해서 가느니 그냥 바로 올라가서 집에서 그렇죠. 가운만 걸치고 올라가서 선베도 누워가지고. 네. 네. 이게 입주민들만 누릴 수 있는 거기 특권이지. 때문에 막 네. 푸적푸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코로나 시국에 맞는 그죠. 네, 집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예전 같으면 이런 뭐 느낌. 솔직히 뭐 있어도 뭐 안 하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요즘에는 있다고 하면은 큰 장점이죠. 예. 확실히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네. 옥상에 수영장이 있는 게. 그죠. 외국에서도 옥상에 수영장 있으면 그 호텔 네. 굉장히 유명해지잖아요. 뭐 싱가포르나 이쪽에서 봐도. 네. 예. 그리고 이 피인브루스 크리아체가 그러니까 뻔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말고 우리가 좀 색다르다, 우리는 피인플루스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많이 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1층 로비에 특이한 게 있는데 그 이제 문구부터가 숲, 도심 속으로 들어오다 이렇게 지금 되게 멋있는 문구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네네. 어떤 걸까요, 이게? 그 이제 이 입구가 대나무 숲길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얘기했을 때 지금 많은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막 조경이나 테라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특히 코로나에 더 걸맞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연 친화적이다 해서 여기는 이제 대나무 숲길을 이제 조성을 해서 입구서부터 이 대나무 숲길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여기 보시면은 대나무 숲길로 조성되어 출입 시 프라이버시를 보함과 동시에 도심 속 새로운 힐링 스팟이 힐링 되어주는. 스팟이 되어주는. 그래서 이제 느낄 때 네. 여기 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게 옛날에 왜 자객들이 네. 눈에 안 띄려고 대나무 숲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니까 프라이버시가 여기에 그렇죠. 자객들 이렇게 숨었었으니까. 이런 잘 숨어 있잖아. 자기네도 보이지 그렇죠, 않으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네, 느낌으로 그렇죠. 프라이버시 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뭔가 특별한 공간이다. 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인 힐링 스팟이면은 네네. 그냥 조경 같은 거 해놓고 요렇게 마련인데 네네. 이제 프라이버시를 네. 보호하고 네네. 좀 특이한 느낌을 주기. 프라이버시 네. 보한다는 자체가 자객들, 여기 사는 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전달을.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느낌 주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 그렇죠. 뭐 가격대에 사실 분들이라면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얘기가 사실 논리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하는. 그냥 저희의 그 의견을 리뷰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방문자를 맞이하는 웰컴 공간인 입주자 전용 로비는 우드 버티컬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미디어 월을 통해 색다른 풍경을 전해줌으로써 기다림의 순간까지도 쉼과 여유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피인플루스 크리아체가 문장들이 다 주옥 같아요. 진짜 이게 누가 쓰신 건지. 문장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그 마케팅 디렉터인가 뭐 그런 이제 업체까지 고용해서 이거 전문적으로 이 피인플루스라는 그 브랜드에 흠행하면 안 되니까 되게 신경을 그치. 많이 쓴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이제 멋있는 말로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1층 로비에 그냥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버티컬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햇살이 그냥 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촘촘히 뭔가 이게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고 이 엘리베이터 옆에 아마 그 뭐 테레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미디어 월이라는 게 아마 TV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쁘게 아마 화면 같은 게 있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색다른 풍경, 계절에 맞는 게 풍경들을 띄워줄 건가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림 같은 걸 놓으면 이게 계절별로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 차라리 미디어 그 화면 같은 거를 놔서 이게 시시각각 달라지는 화면을 통해서 그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지루하지 않게 하겠다 뭔가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말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나름 중요한 공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하이엔드 오피스텔 라운지 공간이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 자체가 어느 정도 그 뭔가 뭐 뽐내고 막 이런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진짜 가성비랑 뭐 대중적인 수요 이런 거 생각할 거면 아파트 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여기 나중에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람 말고 나중에 입주하게 되는 그런 뭐 월세든 아니면은 매수해서 입주를 하든 입주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지인들이 놀러 오거나 아니면 뭐 세컨하우스로 쓰게 되더라도 놀러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라운지가 그 다른 오피스텔 상품들에 비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여기 피인플루스 크리아체는 우드와 스톤 마감재로 자연 친화적인 무드를 완성했으며 이게 지금 여기 라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 안에 내부도 우드와 스톤을 그렇죠.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일맥상통. 집 내부랑. 네.
입주자들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나 게스트를 응대할 와인바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멀티 유저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와인도 먹고 그럴 수 있도록 공간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그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수요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걸 한번 보자면 최고급 마감재와 격조 높은 무드로 완성하는 인테리어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크리아체만의 고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하나하나가 진짜 고심을 많이 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임팩트가 있잖아요. 임팩트가 있잖아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크리아체만의 고집입니다. 이런 느낌이 이게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 근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크리아체의 고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가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면으로 봤었는데 라운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지금 세대 내부 출입구예요. 출입구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일자로 이렇게 그냥 출입을 하는 형태로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공간이 또 있어요. 열어볼 수 있고. 네. 여기에 뭐 골프 가방도 넣고 요러라는 네네. 의미로 그리고 카트도 밀고 들어가고 그럴 수 네네. 있게 편하게 만들어놨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안경만 보면 세대 내부라고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로비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집에 저 뭐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로비가 하나 또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특이하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네.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라 이런. 네. 여기서 이제 내부로 들어가시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우드랑 스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재 같은 거는 이제 우드를 썼는데 이제 브랜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아라고 이태리의 최고급 브랜드인데 그거를 다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색깔이나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는 점. 네. 여기 써 있네요. 그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이태리 고급 우드 플레이형 전문회사 뭐 어쩌고 저쩌고로 업그레이드를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기본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본인 취향대로. 라이트한 컬러부터 다크한 컬러까지 컬러가 또 다양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소비자 니즈에 맞게 이렇게 집들을 바꿀 수 있다.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그건 괜찮더라고. 위에 가니까 이렇게 색상대로 고를 수 있게끔 네. 다 샘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주방 가구 관련해서는 아까 대략 언급을 드렸는데 그 주방은 세계 3대 명품 주방 가구로 손꼽히는 독일의 불탑 제품이 적용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주방의 불탑도 이 불탑에서도 이제 시그니처 라인의 이제 매트 페인팅 마감으로 거기서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노우 화이트, 림 라이트, 다크 그레이 중에서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드도 그 이태리 브랜드가 들어간다 그러고 수전도 독일 브랜드. 혹시 팔맥이에요? 네. 네, 팔맥 후드 네. 유명해요. 유엔빌리지나 이쪽에서. 이태리 브랜드 그 후드는 팔맥, 네. 수전은 그러니까, 그로에. 수전 같은 경우는 이 후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유엔빌리지나 이런 고급 빌라나 청담동에서는 다 팔맥 후드 사용하고 여기도 똑같이 팔맥 후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수전은 한스그로에나 이제 제시 수전 많이 사용하는데 이쪽에서는 독일 이제 명품 브랜드 이제 한스그로에를 제공을 해요 여기서는. 네. 아까 그 주방 가구의 불탑처럼 좀 이렇게 검증된 브랜드라고 네네. 보면 되는. 그죠. 보통은 뭐 한스그로에 이게 아마 여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그다음에 제시 수전 이렇게 수전은 이런 브랜드가 유명하거든요. 네. 네. 한스그로에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짓는 고급 빌라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지금은 막 이렇게 하이엔드가 많이 생겨서 네. 찐 하이엔드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막 진짜 그 직구 해가지고 힘들게 사용했던 그런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평면 보면서 잠깐 언급했던 그 수납장 관련해서 네네. 여기가 지금 피엔플러스 크리아체가 따로 드레스룸이 없고 이게 수납장이 크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입구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그 수납장이 유리로 돼 있어서 보이는 형태예요. 이게 개방감을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개방감과 수납력 극대화에 주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최장 한 240cm 정도 되는데 여기 피엔플러스 크리아체는 기성 제품의 틀을 깨고 260에서 280cm 높이로 제작되면 그러니까 엄청 높고 그냥 천장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방과 거실 사이를 분리하는 게 이 수납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막혀 있으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면과 후면을 모두 글라스를 적용해서 이렇게 뚫려 있는 느낌으로 개방감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아까 평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핀플러스 크레아츠의 디테일들을 한번 보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특이한데 다른 하이엔드 오피스텔 사업지랑 비교해도 일단 욕조 같은 게 여기가 이렇게 돌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홍보관에서. 네. 이제는 보통은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 욕실을 들어가면은 대리석 세라믹 타일이 가장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기존에 근데 거기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예를 들면은 진짜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을 가면은 네. 그곳에서 가장 숙박비가 비싼 호텔에 숙박을 한다면 특급 호텔에 근데 거기서는 강조돼야 되는 게 온천이라면은 당연히 욕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사용을 이렇게 돌로 사용을 해요. 네. 스톤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특급 호텔 놀러 가도 스톤으로 된 욕조는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천이나 이런 데 가면 욕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최고급 숙박 시설에 있는 이런 돌욕조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피스텔에 스톤 욕조가 되어 있기는 그렇죠. 예. 그 대신 이제 이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구성은 뛰어나고 뭐 곰팡이나 습기 욕실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불편함들이 전혀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생겨서 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또 그 자연석으로 돼 있어서 네네네. 뭐 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일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라믹 욕조랑 대비해서 욕조랑은 뭐 좋다. 보온성부터 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사우나 같은데 가는 것처럼 그런 데 네네. 가면 막 돌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주 쓰고 해야 되니까 그만큼은 뭐 곰팡이나 습기 뭐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네. 그다음에 스톤으로 된 벽도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안 보이는데 네. 이 욕실 벽면도 이렇게 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 사진이죠. 요 사진입니다. 방금 연주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게 네네. 그 벽면이 스톤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네, 그래서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만약에 이 유닛을 보시면은 아마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실 거예요. 네. 네, 스톤 벽면 욕실에. 네, 한 요 정도 해서 이제 그 핀플러스 크레아츠라고 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제 한 8월 중에 이제 분양을 할 것 같은데 8월 말 정도에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네. 핀플러스 크레아츠라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어떤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그동안 기존에 있던 이제 하이엔드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하면 그게 이제 하이엔드가 아니라 준 하이엔드급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것들은 가격면이나 안에 내부재나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완전 진짜 찐찐찐 하이엔드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에 내부는 이게 너무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직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자체가 수요가 있고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에서 뛰어들고 하는데 네, 아직 회의적인 시선이 있죠. 네, 그죠. 충분히 있죠. 네네. 뭐 좋게 대기 수요도 있고 이렇게 좋게 보지만 아직은 다 예측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확실한- 검증된 상품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 네네.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겪어오면서 그동안 계속 우리 검증이 아파트만 돼 있는 거주했고. 건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코로나가 올지 네. 알았나 그죠? 그러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를 네. 충족하려고 이게 분양 하는 주체들도 뭔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게 뛰어들지 않나. 근데 저희도 보면서 기존에 저도 아파트 거주하던 사람이라서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의외였던 게 사실 이런 뭐 15억, 20억 하는 이런 고급 오피스텔을 진짜 그냥 돈 많은 분들이 와서 네네. 이렇게 진짜 돈이 막. 그냥 사치제 느낌으로 사는 이런 경우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냥 막 직장인 분들 예를 들면 부부가 직장인인데 현금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청약 넣어야 되니까 집은 못 사고 뭐 전세 살거나 반전세 살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이런 거를 사고 왜냐면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은 어쨌든 계약금 정도 들어가니까 대출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막 부자들만의 이게 뭐 상품은 아니더라고. 실제로 이게 분양받는 수분양자층을 보면은 이제 그런 수요도 많고 또 당연히 그냥 우리 아크로스올 포레스트 같은데 거주하는 분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수요가 사실 일반적인 하이엔드 오피스텔 수요는 뭐 아크로스올 포레스트나 나인원남이나 이런데 거주하는 이제 그런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맞는데 그 이외에 그냥 회사 다니는
뭐 근데 맞벌이 부부 막 이런 분들도 사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런 분들도 왜 이렇게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냐면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이제 시그니얼 레지던스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솔직히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경험 못한 사람들 그게 뭔 필요야 쓸데없이 관리비만 비싼데 근데 막상 시그니얼 레지던스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이 부분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그래서 연주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다 예상이고 아직 뭐 검증된 건 없는 거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대형 디벨로퍼나 대형 건설사 측에서도 이렇게 고급 오피스텔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도 점점 수요층도 부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막 30대 막 몇백억대 부자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뭐 자산시장 거품 활용해서 돈을 벌었거나 맞아요. 사업해서 돈을 벌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집에 대한 애착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번에 한번 누리고 살자 막 이런 거에 대한 심리가 좀 많았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예전 같으면 또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뭐 나이 먹어서 좋은데 살아 이런 건데 요즘은 또 욜로라고 하나요? 뭔가 그런 분위기도 좀 그런 분위기랑 어울려서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시장이 새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에 대한 건 예측이 어렵겠지만 이런 수요가 충분히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이거를 뭐 분양받아서 거주를 하든 나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든 그러니까 이런 고급 오피스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지역에 또 오는 장점. 네. 강남엔 개집이라도 하나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PM 플러스 1차나 아니면 강남역의 부티크 모나크 같은 그런 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알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는 금액이 많이 비싸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혼자 쓰기에는 그게 면적이 커서 사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면적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전용 15평, 20평 이 정도까지는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돈이 조금 많은 젊은 사람 소득이 좀 높은? 소득이 좀 높은 이런 수요자들은 충분히 그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강남 PM 플러스 크리아츠라고 하는 그 언주역 인근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 저희가 또 솔직하고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 상품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길게 찍어봤으니까 꼭 이 PM 플러스 크리아츠 아니더라도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뷰를 마쳐보려고 하고요. 이 PM 플러스 크리아츠에는 8월 말 정도에 이제 정식으로 분양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마지막 인사는 똑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볼 테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